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한국 마감으로 만나 뵙게 된 각도기 박사 한준입니다. 오늘 저희 크루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자리를 좀 비워서요, 저 혼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었고요. 오늘은 한국 마감과 중국 마감 통합해서 하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전달드릴 건 없고 지수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발언에 초토화된 세계 증시, 이렇게 표현하면 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도 자체적으로 초토화되긴 했습니다만, 미국 시장보다도 오히려 오늘은 미국 외시장의 하락폭이 매우 큰, 그리고 또 교역 관계가 큰 동북아 3국과 아시아 국가의 주가 하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던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세 발언 이후에 그동안에 동북아 3국의 흐름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던 그 환율 강세 흐름이 뒤집어지면서 모두 환율이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다는 거에서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대표 환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엔 환율을 보시면 조금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속 최근에 강세 흐름으로 가던 거였죠. 최근 한 달을 보면 더욱 명확한데요. 이게 어디까지 도대체 강세 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150엔도 깨졌어. 이랬는데 지금 보시면 보이시다시피 150엔으로 다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계속 내려가던 흐름이 멈추는 그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히려 일본 엔화는 그동안의 강세가 멈췄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위안하고 한국 원화의 지금 약세 폭이 매우 크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확인합니다. 원화입니다. 최근 일주일 흐름, 어제부터 해서 오늘까지 어떤 흐름인지 전형적으로 보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죠. 오늘도 무려 지난 새벽장에서의 상승 이후로 추가 상승하면서 1461원입니다. 예, 굉장히 큰 폭이고요. 원화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객 시장에서의 위안화가 한국과 거의 궤적이 똑같아요. 7.30 수준까지 순식간에 7.25였습니다. 7.25가 7.30 수준까지 급하게 그 약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이게 오늘의 흐름은 관세발 폭탄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터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거래소 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무려 3.41% 빠져서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뭐 장중에는 거의 100포인트 정도까지도 빠진 적이 있었는데 89.46포인트가 빠져서 순식간에 2600대에서 2500으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2532.29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25.86포인트, 거래소와 비슷한 3.48%가 하락을 하면서 743.9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홍콩 증시와 한국 증시가 발군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연초 대비의 수익률을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5.53% 오늘 기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9.70%입니다. 반면에 S&P는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0.34%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은 좀 하락폭이 큽니다. 연초 대비 3.96%. 다우는 뭐 1.6%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요. 일본 니케이는 어떨까요? 일본 니케이는 6.8% 연초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상하이는 오를 줄 알았는데요. 상하이는 약보합입니다. 0.6% 하락을 했고 현재 시점으로. 그다음에 홍콩 항생은 전 세계 증시에서 올해 초 대비 가장 강한 홍콩 지수는 14.52%. 뭐 홍콩 항생 테크까지 합치면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홍콩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센 흐름들을 올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나 오늘 흐름을 살펴보면 뭐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요. 잠깐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엄청나게 지금 빠지고 있죠. 지금 상하이가 1.94%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홍콩 지수 항생도 지금 3.5% 빠졌고, H 지수 3.8%, 무려 항생 테크는 지수가 5.6, 그럼 올라갈 때 뭐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긴 한데 5.6%나 빠지면서 초토화된 그런 흐름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한국에서는 강세 업종은 하나도 없고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상승 업종이 없어요. 상승 업종이 없고 전 업종 하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가스가 6.8%나 하락했고, 기계장비 4.9%, 운송창
창고 4.1, 전기전자 3.7, 의료정밀 3.8% 등 낙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습니다. 뭐 지수의 낙폭이 3% 중반 나타나니 업종의 하락폭도 매우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뭐 한국전력 하락을 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한미반도체, 두산 로보틱스 등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종목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3.2%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HBM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많이 빠져서 걱정을 했는데 4.5%나 빠진 흐름 보여주었고요. LG에너지앤서울은 5% 가까운 하락, 삼성바이오 3.7, 현대차 3.7, KB금융 3.09% 등 관세하고 연관된 수출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금융업종까지 빠지면서 전 업종이 모두 크게 빠지는 그런 흐름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 예탁금 동향을 살펴드리죠. 예탁금 조금 올랐습니다. 54.5조로 예전에 이 고객 예탁금 체크해드렸을 때보다 조금 올랐고요. 거래대금은 최근에 20조를 넘었다가 오늘은 19조대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래소가 약 한 11.8조, 코스닥이 7.3조 정도의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오늘 하락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에 요거보다 조금 많았을 때도 20조 언저리니까 뭐 시장의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은 양창 합쳐봐야 1%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거래대금이 뭐 과열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신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용은 거래소에는 과거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10.38조, 코스닥은 7.8조를 기록하면서 약 양시장 합쳐서 18조입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 한 2조 정도, 장이 한참 안 좋을 때가 16조였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밑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장이 매우 안 좋았을 때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장이 조정을 많이 받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 시장을 종합을 해보면 지수가 많이 올라서 과열권이냐라고 보기에는 과열권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상승 보합 하락 종목 보면은 오늘 하루에 흐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는데요.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이 89개밖에 없었습니다. 14종목이 보합이었고요. 838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더 심했는데요. 무려 1400개 종목 가까이가 하락을 했고 상승 종목은 263종목에 그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 시장 주체별 투자 동향은 어땠을까요? 거래소에서 개인이 샀고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상당폭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무려 1조 9천억이 넘는 돈을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1조 2,700억 매도, 기관도 7,800억 정도의 매도를 하면서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개인이 받아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현금 최근에 좀 지수 올라오면서 현금을 조금씩 올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식으로 바꾸는 그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이 개인 중엔 저도 끼어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3,890억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은 2,637억 매도, 기관은 1,231억 매도를 했습니다. 주요 외국인들의 매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수 종목은 카카오 1,173억, 넥스원 800 거의 900억,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요, 하이브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매도 종목으로는 역시나 HBM 관련주였던 AI 가습기 종목인 하이닉스, 그리고 다음은 네이버,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중공업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기관 한번 살펴볼까요? 기관에서의 매수 종목은 카카오, 하나오션, 하나솔루션, 이노텍, 삼성중공업 등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매도 종목은 삼성전자, 넥스원, LIG 넥스원, 현대차, 하이닉스, 하나금융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하이닉스, 하나오션, 카카오,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등을 매수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서는 순매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연기금 매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하나금융, LX인터내셔널, GS 등이 연기금의 주요 매도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업종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것은 전기, 가스 업종이 많이 빠졌는데요. 한국전력이 8%대의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뭐 한국전력이 워낙 전기가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업종별로는 하락폭을 계속 가장 크게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그 한국전력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4년 만에 흑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발표하고 주가가 8%나 빠졌어요. 그래서 봤더니 웬걸 역시나
그동안에 10%도 훨씬 넘게 꾸준히 올라왔던 걸 하루에 상당 부분 까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배당 결정을 했는데요. 시가 배당이 1%입니다. 214원. 네, 최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을 토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고, 배당은 이 한국전력 같은 거는 배당은 좀 많이 줘야 될 것 같은데 배당률 1%면 조금 부진한 수준 아닌가. 그럼 뭐 그동안에 뭐 계속 상황이 안 좋았으니까 많이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징주 흐름들을 살펴보면요, 오늘 이 어려운 장에서 상승한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장 마지막으로 가면서 상승폭은 상당폭 둔화된 흐름들을 보여준 주식인데요. 바로 YG엔터입니다. YG엔터가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죠. 아마도 한국에서도 뭔가 이렇게 좀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시진핑 주석이 한번 한국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루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한한령 풀리면서 아무래도 한국의 문화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면서 올해 들어와서 한국의 문화 사업을 하는 기업들, 특별히 뭐 음반, 영상 모두 주가가 좋은 흐름들을 보이는 가운데 YG엔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1,001조 1,800억 원대 회사인데요. 오늘은 약 한 1%대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의 김민영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연차 가수들의 수익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목표가를 기존의 53,0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1,041억, 영업이익은 225% 증가한 13억. 그러니까 지난번에 영업 적자였죠. 근데 이번에도 적자 날 줄 알았는데 흑자로 전환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저연차 가수, 즉 대비한 적이 그렇게 오래 안 된 쪽이 전략화, 자원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그 그룹이 베이비몬스터입니다. 예, 베이비몬스터, 뭐 그다음에 트레저, 그다음 투애니원, 뭐 이런 쪽의 그 그룹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데요.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제2의 블랙핑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그리고 또 그 YG 특유의 뭐랄까요, 강렬함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블랙핑크도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한국인의 어떤 담백함에 비하면은 서양이 아주 강렬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의 얘기입니다. 저만의 아재 얘기. 그 느낌이 그대로 간 그 그룹 중에 하나가 베이비몬스터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로 그 주식시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죠. 왜냐하면 YG가 계속해서 블랙핑크가 이탈되면서 적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가적으로는 베이비몬스터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엔터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옛날 동방신기 때부터 느꼈던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엔터 업체들, 특별히 음악 관련 엔터 업체들은 BTS가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룹 하나, 잘난 그룹 하나 온 회사 다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루머가 있습니다. 여돌이 잘 되면 건물을 짓고, 네, 남돌이 잘 되면 뭐 완전히 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뭐 이런 뭐 그 동네 그 업계에 뭐 그냥 회자되는 우스갯소리들이 있는데, 뭐 그건 우리가 봤죠. BTS 통해서 하이브가 한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아니 최고라기보다도 정확한 표현은 최고 시가총액의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블랙핑크로 히트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제 7년 계약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뉴진스에서도 봤고 뭐 몇몇 사건들을 이 블랙핑크에서도 보면서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야,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은 7년만 유효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블랙핑크 다음에 베이비몬스터라든가 이제 BTS 다음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M에서는 여러 훌륭한 그 그룹들이 있다가 요번에 남돌 중에 라이즈라는 남돌이 하나 올라왔죠. 근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엔터는요 주요한 그룹 하나만 잘 돼도 먹고 삽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SM이 지난번 저점 날 때 라이즈가 라이징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다 이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YG도 주가가 밑에 땅굴을 파고 내려가는데 그때 베이비 몬스터가 분명히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결국 이것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훌륭한 그룹이 등장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그룹이 팬덤을 쫙 모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G 드래곤이 그 월투어를 하게 됐는데 한국에서 하는데요. 4만석이 얼마더라? 10분인가? 만에 매진됐답니다. 4만인가 6만 석인데요. 제가 지금 네, 4만인가 6만 석이에요. 좌석이. 근데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면서 10분인가 만에 매진을 시켜버렸어요. 이 팬덤의 화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니까 G드래곤 하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투자할 때는 훌륭한 그 그룹이 그 라이징 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메르츠의 김민영 연구원은 음반에서 그 YG의 음반에서 베이비 몬스터 정규 앨범이 반영되고 있고 공연에선 21의 월드 투어가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트레저, 베이비 몬스터 등의 체급이 달라져서 음원, 음반, 공연 외에 MD, 로열티, 출연료 등의 매출 성장이 실적 구조를 견인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여도가 낮은 제작사라든가 댄스 레이블 등을 매각하면서 본업에 주력하고 있어서 모양이 좀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286억, 498억을 기록하면서 매출액 전년 대비 44.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중국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중국 전고체가 2030년에 상용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관련주들이 조금 오르다가 시장이 무너지고 특별히 오늘 그건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좀 색깔이 바래지긴 했는데요. 그 24년도에 중국 전고체 업체들이 대진전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후반기에 특허 건수가 일본의 3배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화물을 전해질로 하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집중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이것들이 2030년이 되면 상용화될 것이고 BYD도 그때쯤 본격적으로 출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고체가 배터리의 덴서티, 집중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킬로와트당 400와트아워의 배터리 비에너지 실현이 목표다. 이건 즉 킬로그램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내느냐의 이 목표치인데 킬로그램당 400와트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킬로그램당 400와트니까 그럼 100kg면 얼마인가요? 40kW죠. 그죠? 그럼 200kg면 80kW, 300kg면 120kW, 500kg면 200kW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정도 수준인지 한번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테슬라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롱레인지가 지금 한 78kWh 정도를 이렇게 배터리 장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게가 얼마냐면 480에서 520으로 추정이 돼요. 480에서 520kg. 자, 그러면 아까 그건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진짜 전고체 배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할 경우 테슬라 롱레인지만큼 만큼 무게의 배터리를 차에 실으면 그러면 얼마 정도 갈 수 있는 얼마 정도의 그 배터리를 가지게 되느냐? 500kg 정도를 가지면 200kW까지도 가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롱레인지가 지금 얼마? 테슬라 롱레인지가 78kWh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 200kW. 자, 그러니까 거의 장장 2배 반 이상, 거의 3배 정도의 배터리 덴시티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목표한 대로 잘 2030년에 되면 현재 똑같은 무게로 테슬라를 만들 경우에 테슬라의 그 기럭지가
2배 이상 늘어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롱레인지가 지금 한 500km가 넘게 가기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도 풀충을 하면은 한 1000에서 1200km 정도 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 배터리 자동차가 100km, 200km 가다가 이게 300km, 400km, 500km 가면서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거든요, 지금. 예. 테슬라가 그걸 한 거기 때문에 대단한 회사인 건데요. 자, 이게 어떻게 돼? 1000km가 넘어가면 이건 완전 또 게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전고체는 잘 안 터지는 안전한 배터리인 거잖아요. 그럼 완벽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뭐 삼성 SDI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도 오늘 전체적인 뉴스 중에 특징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는데 네, 종목 하나를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는 얘기를 안 할게요.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들, 그 다음에 실적이 좋으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은 저는 이번에 그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배당이 12월 연말 결산이 아니고요. 아직도 배당 확정이 안 된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배당 일정을 확정하면, 그리고 요번에는 배당금도 확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받을지 확정되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시가 배당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3.1절 내일 독립만세 날인데 우리는 옛날에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건 뭐 오늘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 그러려니 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개인적인 소견은, 관세 다 그렇게 때릴 수 있을까? 미국 시장 그렇게 흔들리는데, 그리고 너희들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트럼프가 했던 말을 모두 100%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경계감을 가지고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네, 행복한 주말 되시고 이제 연휴입니다. 네, 3월 1일, 2일, 3일 대체 공휴일로 월요일까지 연휴니까요. 행복한 연휴 되시길 빌겠고, 저희 훌륭하신 분들이 여러분을 이번에 찾아가 뵙습니다. 오건현 단장님 나오시고요, 윤지호 전 센터장님도 저희 채널에 나오셔서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아주 비밀인데요, 한국 최고의 제약 우수, 그리고 여기서 최고는 가장 오래되신 유명한 최고 고수분이 저희 채널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숨겨진 수많은 노하우들이 대화하는 중에 쭉쭉쭉 나왔습니다. 네, 이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하나고, 좀처럼 유튜브에서 보기 어려운 분이 나오시게 되니까요. 꼭 챙겨서 토, 일, 월 그 영상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주말과 연휴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